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리플과 솔라나의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점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여러 가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로 굉장히 좀 올랐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다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큰 승리를 했지만 가격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 오르고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보셨겠지만 SEC가 주장했던 벌금 20억 달러 규모의 16분의 1 정도의 벌금을 리플이 맞았다고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해줬죠. 이 정도 하고 웬만하면 합의 봐라 땅땅땅을 하니까 물론 뭐 SEC가 항소를 하면서 조금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끝났다. 이제 4년간의 법적 싸움은 종식이 됐다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건 아니었던 생각이 드는데 게리 겐슬러의 공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사도 8월 1일, 2일경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XRP를 그렇게 많이 샀던 고래들 지갑이 최근에 급증을 해서 6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말인 즉슨 다들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이거 SEC랑 리플이랑 자꾸 막 만나는 것 같고 비공개 회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최근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분들은 에이 저것 좀 보세요. 이제 합의하고 끝났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1달러도 안 가잖아. 이거 리또 속이잖아. 뭐 이렇게 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 통제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호재가 이제 뭐 별로 재미없는 장에서 터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통제가 가능한 큰 호재는 당연히 이제 상식이 있다면 정점 근처에서 터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미없을 때 터트리면 그냥 20% 30% 오르고 그냥 끝나버리고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그럼 통제가 가능한 큰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잔잔한 것들로는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리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를 들면 8월 8일 사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리플은 이미 많은 은행들과 협력을 하고 있죠. 뭐 호재도 많지만 악재도 많은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는데 두바이가 국제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해서 그 리플 소송 판결이 났던 그 즈음에 이제 뭐 이 국제금융센터에 리플이 10억 개 정도의 리플을 이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원래 있었던 뭐 앞으로도 자주 볼 소극적인 호재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됐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XRP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요. 그 예전 그 판결 때문에 기업의 리플이 파는 거는 리플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가 아니라요. 증권이니까 SEC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떤 기관한테 팔았고 이렇게 증권처럼 대우를 하고 준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개미들에게 파는 건 증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땅땅땅 내려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26년 1월은 가야 이제 은행들이 뭐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얼마 들고 있는지가 뭐 나오게 되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일단 두바이의 경우는 이 금융센터에서 비트,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톤까지만 이걸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통제가 가능한 큰 호재들 사실 리플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RWA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고요. 현물 ETF 이슈도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IPO,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화려한 25년을 대기 중인 코인이다. 이게 굉장히 예전 뭐 4월달 기사긴 한데요. 한 번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XRP는 25년까지 실물 자산, 토크나 내러티브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우리 RWA에 뭐 15차선 고속도로, 20차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뭐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지만 XRP도 있고요. 스텔라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싸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도 잘 쓰일 것이다. RWA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친구가 주장하기로 SEC와의 오랜 소송 종료. 이거는 드디어 종료가 됐네요. 그리고 IPO랑
미국 은행들의 채택, 요것도 이제 소소하게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 특히 IPO랑 ETF, RWA 이런 거는 25년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송이 종료되면 IPO 하겠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6월 들어서는요. 겐슬러가 사임하면 IPO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해외에서 IPO 하는 한이 있어도 미국에서는 겐슬러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였던 것 같은 게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욕을 했는데 겐슬러가 뭐 제정신이 아닌 이상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겐슬러가 뭐 25년 초에 옷을 벗을지 아니면 임기 다 마치고 26년도에 벗을지까지 모르겠지만 25년까지는 적어도 홀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때 이제 리플 뭐 갈링하우스라든지 임원진이 생각할 때 불장이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호재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한 가지 코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솔라나 코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힌트를 그냥 여기저기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큰 호재는 정점에 터뜨린다. 마케팅 천재라고 썼는데요. 솔라나는 정말 마케팅을 잘합니다. 다른 코인들보다도 뭐 기능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 잘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폰. 사실 기능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거 아닌데 봉크를 끼워 파는 전략, 뭐 1+1, 사과폰 2도 나오고 막 매진이 되고 했었잖아요. 이 마케팅 천재들이 그러면 호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미세 조정을 하는지 보면 이제 불장이 어느 정도겠구나 힌트가 나오겠죠. 최근에 8월 8일자로 해서 브라질에서 드디어 세계에서 첫 솔라나 ETF, 그것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나왔네 하고 말았었죠. 이거 솔라나의 ETP 상품이 사실 그 전에도 스위스에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제가 가능한 호재를 이 친구들이 언제 터뜨리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하는 파이어 댄서와 미국의 ETF가 이제 남은 솔라나의 호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솔라나의 이 미세 조정 시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 친구들이 이걸 터뜨릴 것인가?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이 솔라나의 임원이 나와서 한 컨퍼런스에 나왔죠. 3월은 아시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비트코인 1억 찍고 이럴 때 나와서 했던 말이 솔라나 더 빨라진다. 올해 4분기 내에 파이어 댄스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해보면요. 사실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은 그 25년 하반기쯤에 올 것이다. 불장이 올 것이다. 이게 그냥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마다 받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웬걸 올해는 블랙락이 ETF를 출시하면서 막 1월, 2월, 3월 막 불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작년 10월부터 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올해 3월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 한 7만 불 찍는 걸 보니까 이거 불장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는데 그때 3월 가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분기에 하겠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횡보가 좀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슬쩍 뒤로 미룬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기사는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5월 말이었습니다. 3월 한 초중순에 막 치고 올라가다가 5월 뭐 초쯤에 한 8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5월 말에 보더라도 이거 옆으로 계속 조정되고 횡보하는 게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언제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25년 촌지 말인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25년 파이어 댄스 업그레이드 출시한다. 뭐 연기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년 때로 미루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기사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축소 버전, 미니 버전을 뭐 앞서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거든요.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제 생각입니다. 자, 보니까 비트코인이 연말보다는 내년이 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불장대로 좀 뒤로 제대로 된 정식 버전은 미루고
혹시 그 전에 크게 오른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로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미니 버전으로 출시하면서 단계별로 한번 불장을 즐겨보겠다. 이 생각이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의 마케팅을 가지고도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예전에 일론 머스크처럼 여러 번 막 우려먹고 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지금 바네크가 24년 6월 달에 ETF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이제 계속 연기를 하고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24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즈음이 25년 3월 중순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이때쯤에 솔라나가 ETF,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 이것도 25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전제 조건은 있겠죠. CME에 일단 선물이 상장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갠슬러가 이것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교체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또 25년을 바라보는 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FTX가 거래소가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솔라나를 팔아야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때문에 무려 10조 원이나 되는 이제 솔라나 물량을 경매를 막 해서 팔았었죠. 빨리 온 친구들은. 그래서 25년 3월 정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한 솔라나를 180달러 하고 있을 때 한 60 몇 달러에 팔았거든요. 이거 너무나도 싸게 파니까 바로 그냥 시장에 솔랑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년 후에 팔어, 몇 달 후에 팔어, 뭐 이렇게 해준 건데 최초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대략 25년 3월부터 이제 뒤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도 25년 쓱 뒤로 밀었죠. ETF도 25년, 그리고 FTX 물량 산 사람들도 25년 3월 이후. 뭔가 이 정도면 명확한 사인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불장이 와야 이렇게 경매 물량이 쏟아든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하는 그 사장님들이 물건을 팔 때 고객님들의 이 경매 물건 결국은 개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선 불장 때 하는 게 호재를 터뜨리는 게 가장 최고다. 이거는 뭐 마케팅의 정석이고 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은 뭐 재미가 별로 없지만 정점이 25전에 올 거라는 힌트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뭐 전 세계적인 폭락이 오니까 금투세 토론을 살짝 뒤로 미뤘었잖아요. 그러다가 급기야 금투세 유예 확정을 11월까지 미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년 바로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11월까지 미룬다. 12월까지로 하면 욕을 냅다 얻어먹을 것 같고 그 뒤로는 미룰 수가 없죠. 그리고 11월 한 달 정도 마지막까지 가본다는 건요. 결국 뒤로 가면 오른다. 오르면 사람들이 좀 잦아드니까 금투세 하겠지, 해도 되겠지 이런 이제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 또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뭐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빌렸던 친구들의 얘기인 거고요. 이제서야 막 빌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타플래닛인데요. 메타플래닛 일본 상장사죠. 정말 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따라하잖아요. 0.1%의 금리로 지금도 이걸로 빌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94억 원을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메타플래닛만 있을까요? 하나 둘 보고서도 따라하고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2가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이 부채가 성장세가 멈출 때 이제 침체가 오고 하락이 오지 이 지금은 버블이 더욱더 커져가는 과정이다. 예전에 뭐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은 버블이 더 뭉게뭉게 이제 지나가고 커져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뭐 거의 정점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한 뭐 40% 가까이 떨어져야 이제 뭐 끝이 오겠구나. 또는 MVRV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뭐 한 4, 5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정말 정확한 게 인간 지표죠. 뭐 주위에서 뭐 물어봤다더라, 미용실에서 나왔다더라, 뭐 회사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인증샷이 난무할 때가 이제 정점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적어도 단기 고점까지는 맞출 수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요. 보통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면 뭘 뭐 사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목표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얼마, 뭐 이더리움 얼마 이렇게. 근데 목표가 분명 달성이 됐어요. 달성이 됐는데 야 이거 되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소나타가 그랜저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고 있을 때가 보통은 단기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목표 가격 같은 걸 확실히 정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저희도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참 얼추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불장을 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 이런 뭐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프 베조스가 한 회담에서 워런 버핏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전략은 너무 단순한데 왜 사람들이 카피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버핏이 한마디 했답니다. 누구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코인이나 주식보다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주위에 권유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요. 투자 자산 중에서 이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반복되는 규칙을 갖고 있는 초기 자산을 본 적 있으실까요? 거의 이 정도면 답을 알고 간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이클의 자산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옵고 또 마지막으로 계속 예전부터 슈퍼땡스라든지 이체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